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단원 들어가서 이생규장전과 저 뒤에 쉽게 쓰여진 시 이렇게 두 작품을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생규장전입니다. 이생규장전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이다. 어때요?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이 소설의 의의, 금오신화를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5개의 작품, 금오신화에 좀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5개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거고요. 3번,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4번, 구전되어 오던 설화가 바탕이 되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얘들아, 이게 설화에서 바탕이 된 거야? 아니야. 김시습이 실제로 창작한 최초의 소설 작품입니다. 판소리계는 아니었지요. 옛날 이야기부터, 설화는 옛날 이야기잖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옛날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그런 소설은 아니었어요. 5번,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 서술한다. 이건 시점에 대한 설명인데 작품 밖에 3인칭의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들의 말과 행동, 감정, 생각 모든 걸 알고 있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얘기한 표현입니다. 풀이한 표현이지요. 이 소설,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인가요? 맞습니다. 고전소설은 모조리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2번 갑니다. A가 가리키는 시간을 쓰시오. 그랬는데 A는 이경이에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알려드리면 밤 9시부터 11시를 가리키는 말이 이경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돼서 뭐 이렇게 귀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억.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실제 사건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실제 사건 뭐? 홍건적의 난. 실제 고려시대 때 일어났던 전쟁이지요. 그러면 맞겠고 실제 사건 맞고요. 그 다음에 최 씨가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게 니은이야? 니은 볼게.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야, 내가 너한테 나를 허락할 순 없어. 나는 나의 저기를 지킬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 자기 차라리 목숨을 내놓지. 너랑 잘 순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뭐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디귿.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죽은 최 씨가 귀신으로 나타나는 전기성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생이 엿본다 담장을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 맞네요. 그 다음에 미음.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그랬는데 뭐 절개를 지키고 뭐 이러는 게 바로 유교적 윤리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니다.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야 이거 헷갈려 하더라 애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자, 홍건적, 이 최 씨를 이제, 겁탈하려고 했던 그 나쁜 홍건적의 난 할 때 홍건적 맞아요. 그 다음에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이제 최 씨를 겁탈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홍건적 중에 한 명이 왔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호귀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자기를 겁탈하려는 그 홍건적을 호귀라고 이 귀신아 이 나쁜 귀신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맞고요. 그 다음에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내가 네 짝은 될 수 없다. 너한테 겁탈당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니까 개돼지 같은 놈 이거는 그 홍건적을 의미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아예 죽을지언정 내가 얘네한테 잡아먹혀서 죽을지언정 뭐 이런 표현으로 그냥 승냥이와 이리를 예로 든 것뿐이지 나머지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내가 차라리 호랑이 밥이 될지언정 뭐 이런 의미야. 승냥이와 이리의 밥이 될지언정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이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 이런 의미로 그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를 겁탈하려던 홍건적 그 한 명을 의미한 표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5번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김시습이 유불선을 두루 회통하여 자유자재한 삶을 산 대철학가인데 만복사 저포기는 불교 사상, 이생규장전은 만복사 저포기와는 달리 유교 사상이 잘 나타나 있고 하지만 유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불교적 무상감, 도교적 숙명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생규장전을 배우면서 유불, 선, 사상이 도교적이 선이야 선, 유불선, 사상이 합쳐진 그런 소설이다라는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보면서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환생은 불교적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불교에서 환생을 믿잖아. 그래서 불교적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의 좋은 시절을 맞이하는 것은 각각 유불선의 세 가지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첫 번째는 그냥 만난 거. 두 번째는 결혼한 거, 세 번째는 죽은 영혼이랑 만난 건데 이게 유불선이랑 연결이 되나? 그런 설명 수업 시간에 들으셨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행복했던 이생과 최씨의 만남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니 이는 불교적 무상감, 인생 무상,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회자 정리 뭐 이런 게 다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표현이죠.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불교적 인생 무상, 회자 정리와 관련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4번 죽은 최씨가 돌아와 가장 먼저 부모님의 유교를 수습한 것은 효를 강조했다. 효가 바로 유교의 기본이죠. 충효 이런 게 유교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작품으로 드러난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생과 최씨가 맺은 연이 운명이라면 죽어서도 맺어줄 수밖에 없다. 운명, 숙명, 뭐 팔자 이런 건 다 도교 사상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틀린 건 2번. 6번 내려갈게요. A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A가 뭔가 보니까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별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귀신이잖아. 이승과 저승이 다르니 전 저승으로 가야 돼요. 이러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 살펴보자. 1번 도적들에 대한 원한 아니고 2번 이승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게 운명이어서 이승과 저승을 우리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승 사람이고요. 나는 저승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이게 이유였죠. 이승과의 생활이 싫어서 이승과 행복한 삶을 지내다 보니 저승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서 귀신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신과 달리 이생의 삶은 제한적이어서 이게 꼭 그럴듯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의미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갑시다. 기억부터 미음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회포예요. 회포. 회포가 이제 둘이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라는 건데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서라고 풀이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간 쌓였던 회포를 풀었겠지. 그 다음에 니은은 유해입니다. 유해.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 또는 무덤에서 나온 뼈를 의미하는 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정회가 깊었다. 이럴 때 정회인데 생각하는 마음. 정과 회포를 줄여서 정회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4번은 합장인데요. 이제 부모님을 합장해서 잘 모셨다 이런 표현인데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낸 불교에서 부처님 보면서 합장하고 뭐 이런 것도 합장이라고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합장과는 의미가 같아 틀려? 달라요.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합장이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의 합장은 두 분을 같이 장례를 치렀다. 합쳐서 장례를 치렀다. 같이 무덤에 같이 모셨다. 이런 의미로 합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였습니다.
미음은 미혹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무엇에 홀렸다 라는 뜻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 가지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최 씨는 이생에게 이별을 고하며 노래를 불렀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최 씨는 슬픔으로 인해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다. 뭐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생은 최 씨로 인해 자신이 효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 자기가 그 해고를 누가 묻어주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생은 최 씨가 저승길로 떠나려 하자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함께 가길 자기도 죽여달라 뭐 이런 표현이 잠깐 나오긴 해요. 잠깐만 볼게. 여기 보면은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한다. 근데 결국 갈지언정 하고 얘기는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이생이 바라는 건 그대는 최 씨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당신 가지 마세요. 나랑 같이 살아요. 이런 표현이지. 날 지금 죽여라 뭐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 이생이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함께 가기를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 자, 요거는 뭐 그럴듯하게 써놓긴 했는데 최대한 아닌 걸 고르다 보니까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5번이 맞으니까. 최 씨는 이생을 떠나며 자신의 유해를 찾아 수습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죠. 시체를 걷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여기 있어.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제 유해를 걷어주세요 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국어 시험에서는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제일 아닌 걸 골라야 되잖아. 이런 표현이 살짝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맞는데요 이러고 우기지 말고 그나마 제일 아닌 거 5개의 선택지 중에 제일 아닌 걸 고르셔야 되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조금 애매하긴 했어. 자, 9번 내려갈게요. A와 같이 노래를 삽입한 효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삽입시의 효과, 삽입시의 역할 잘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작품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거 그 주제였잖아. 그 다음에 니은 이별을 앞둔 최 씨의 애달픈 심정이 아주 잘 표현이 됐지요. 그 다음에 디귿 두 인물의 이별 상황에 잔잔한 애상적인 분위기 살짝 낭만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절하고 애상적이고 슬프고 이런 분위기가 이 시로 인해 잘 살려졌다고 했습니다. 리을 두 인물의 행복했던 상황에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게 한다. 선생님 이거 만나서 행복했는데 이별해야 되니까 극적 반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극적 반전은 아예 뭔가 행복했던 상황이 이걸로 인해 굉장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쓰는 말인데요. 여기는 사실 어차피 귀신이었으니까 저승으로 가야 되는 게 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극적 반전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싸움터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는 말로 이생과 최 씨가 이별하게 된 원인이다. 그치 전쟁 싸움터 이런 게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원앙도 짝을 읽네. 여기서는 이생과 최 씨가 헤어지는 걸 이생과 최 씨의 어떤 금술 좋은 상황을 원앙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느냐? 금술 좋은 부부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까지는 맞아. 근데 도적에 의해 죽음을 당한 이생의 부모님을 얘기한 거야? 아니지. 이생과 최 씨를 의미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고당이에요. 무산선녀와 초나라 화왕이 만난 장소로 이생과 최 씨가 만난 이승을 가리키는 말. 왜 고전소설에서는 중국을 좀 이렇게 많이 본따온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의원 얘기가 나올 땐 중국의 유명한 의원 얘기를 써놓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 얘기할 때는 중국의 아름다운 산 써놓고 여기처럼 중국의 무산선녀, 중국의 고당 이런 게 자주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를 갖다 쓴다거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그다음에 리을 다시 갈라지니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 이거는 이별을 상징하는 말. 그래서 최씨와 이생이 헤어진다. 맞고요. 미음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막히리라. 이거는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는 말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생규장전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문제 더 있는데 혹시 이생규장전만 푼 사람은 여기까지만 답을 맞추시고 다음번에 쉽게 쓰여진 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번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쉽게 쓰여진 시를 다 공부하고 푼 사람들은 이어서 풀이를 할 테니까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나가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감사보다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시고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공감각적 심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3번,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치? 지금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잘 드러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상의 화자를 설정하여 말을 거는 방식이었니? 그런 방식은 없고요. 5번, 화자의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희화화되고 말이 돼? 그런 거 안 나오지요. 풍자적인 표현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12번 올라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육첩방. 그래서 육첩방은 다다미방을 의미하는 일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 다음에 니은, 천명, 하늘이 주신 이라는 건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에요. 시인은 일본의 압제에 저항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명을 타고났다라는 거였으니까 시인으로서의 천명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요게 틀렸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디귿, 침전하는 것일까? 가라앉는 것일까? 하강의 이미지 맞지요? 무기력한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 반성, 자아성찰 윤동주 시에 잘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화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음, 최초의 악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는 표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보기 읽어볼게요. 윤동주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다른 비극적 세계관과 부정적 자의식, 비록 소극적이지만 저항의식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선택지 봅시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한빛 봉투는 시인의 유복한 가정을 보여주는군. 유복한 가정을 특별히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나머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요게 그나마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인은 대학 노트를 낀 자신의 모습에 사명감과 자부심 전혀 아니었지. 지금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라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부심을 느끼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영 아닌 게 2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번을 그래도 맞는 표현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였어요. 3번, 시인은 자신의 모습과 달리 하나둘 죄다 잃어버린 동무들에게 나름 죄책감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4번,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저항 정신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내몰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인 저항 표현이다 라는 설명이었어요. 5번, 육첩방이라는 좁은 공간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어두운 시간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나타내 준다라고 표현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아닌 게 2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어서 답을 2번으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거든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세 문제만 풀고 끝나면 사실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문제집에 세 문제밖에 안 나와서 지금 세 문제만 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쉽게 쓰여진 시 에 대한 문제를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더 많이 찾아보셔서 더 많이 풀어보셔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2단원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그 교재를 통해 더 많이 문제풀이를 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